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일명 K-칩스법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반도체 각종 애로사항을 풀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알맹이는 빠진 채 맥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핵심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단지 인허가 간소화 조항만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의 깊은 늪에서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정부와 국회의 노력,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K반도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지원 법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른바 K-칩스법,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금 국회에 법안이 나가 있는데 지금 뭐 반쪽 지원에 그칠 것 같다. 관련 법안이 반쪽만 통과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인철 소장님, 반도체 시설 투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금 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반도체 반쪽 지원?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IMF와 같은 우리가 이제 파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5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이면에는 반도체 부진.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진과 대중국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대부분이 반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믿고 굉장히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강국이죠. 반도체 강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디램 분야에 있어서는 뭐 국내에서는 세계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15일 이제 국회 문턱을 넘은 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을 보게 되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건 맞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시설 투자에 대해서 과연 세액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혜택을 주는 이 내용인데 이게 여전히 공전 중에 있습니다. 이날 이제 산자위를 통과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라는 방안 그리고 단지 반도체는 이제 특화된 클러스터로 이제 이 단위로 움직일 텐데 단지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인허가를 좀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인허가 간소화 조항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공제폭을 좀 확대해주는 조세특례법 제한법은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아마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에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이제 올린 법안에 대해서는 당초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는 20%, 중견기업에게는 25%, 중소기업에게는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세액 공제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은 절반 정도, 10% 선으로, 중견기업도 15% 선으로 축소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이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인데요. 기재부는 지금 세액 공제율을 두 자릿수도 안 된다. 8% 이상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안보다 낮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전하고 있다. 강인수 교수님, 그러면 우선 통과된 법안 중에서 인허가 조항 간소화가 핵심인데 이 자체만은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물론 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 반도체 관련된 게 사실 연초에 1월 11일 날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요? 그때는 이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된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네.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대규모 사업 추진할 때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R&D 관련된 역량 확보를 위해서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 등등 좀 포괄적인 얘기가 있었고 예. 단지 이제 그때 언급이 안 됐던 거는 이제 인력 양성 관련된 부분은 좀 빠져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양양자 반도체 특위위원장이죠. 네. 그분이 이제 위원장 맡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법안을 중심으로 8월달에 예. 이제 상정은 했는데 올렸는데 그게 이제 한 지금 뭐 지난 주쯤에 지금 하나 통과된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그래서 통과된 내용이 이제 원래는 뭐 이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34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촉진하는 네.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고 또 이제 인재 양성 또 소부장이라고 하는 분야를 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도 거기 포함이 네.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방대하게 해놨고 거기에 이제 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허가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세제 혜택인데 그렇죠. 설비 투자에 대해서 아까 여당안 뭐 야당안 다 소개는 했지만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법인세 1%를 뭐 해주겠다는 네. 3%를 해주겠다는 네. 이거 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예. 그렇고 또 뭐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것도 사실 이견이 있어가지고 세제 관련된 게 처리가 안 돼서 전혀 지금 반도체 관련된 거는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상당히 좀 아쉽고 부족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허가 절차를 좀 관소화해서 한 15일 정도 안에 하고 6개월 지나면은 자동으로 허가가 되는 걸로 하고 등등의 이런 내용은 예. 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력 관련된 거는 이게 사실 좀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 이제 반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정원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서 반도체 인력을 우리가 한 2030년까지 부족한 인력이 한 12만 명 이상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계약학과를 하던 뭘 하건 해서 이제 필요한 인력을 좀 집중적으로 양성하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뜻이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건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일부는 뭐 하여튼 인력 양성 관련된 거와 예. 지금 요번에 물론 국회를 완전히 통과한 건 아니고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뭐 상임위 통과됐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국회 통과는 뭐 될 것 같거든요. 그 파트는. 그래서 그것도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를 맡아서 반도체 특별법을 좀 더 확대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만들어서 개정안을 지금 낸 건데 거기서 핵심인 세액 공제 확대는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고 대학 인력 양성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축소된 상태인데 자 세액 공제 확대 정부 여당 계획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 또 정부가 좀 소극적인 이유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안이 이제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이제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이 양금희 의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약간 믹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세액공제 기간은 연장을 하되 구체적으로 이제 현행 6에서 16%인 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우리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각각 좀 나눴어요. 확대하자라는 걸.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정의 전부 이제 예. 다른 이 측면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여당의 안을 그대로 받으면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당의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제안한 이제 시설 투자 공제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정부가 지금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거의 한 7조 원 가량 조세 지출에서 7조 원 가량의 이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건 아무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법인세 세수가 한 13조 1천억 원 가량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예. 그 가운데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 정도 규모면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율은 앞서서 뭐 순차적으로 10에서 15, 35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기재부 입장은 세액공제율 8%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30%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세액공제가 오히려 이제 이 부자 감세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좀 축소돼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뭐 여야 간 입장도 크지만 오히려 정작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가 기반 산업이면서 앞으로의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을 정작 기재부가 발목을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추경호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기재부 위아래가 따로 노는 셈인데 반도체를 지원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지금 어떤 손발이 잘 안 맞는데요. 20% 세액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양향자 의원이 주도해서 낸 세액공제율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오래 계셨던 반도체 산업에 종사했던 분이시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지원이 작다고 생각해서 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정도 세액공제는 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뭐 양양자 의원은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이 자체도 부족한데. 그렇죠. 근데 더 파격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그 반도체 설비 투자했을 때 한 4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0%나. 뭐 TSMC라는 회사를 이제 대만 회사인데 일본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설비 투자 4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좀 파격적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 7월 달에 예. 반도체에 관련된 법안, 반도체 뭐 과학법 이런 식으로도 불리우는데 거기에서도 반도체 과학법에서도 뭐 연구개발 분야에다가 520억 달러인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 예. 정도를 투입을 하고 예. 또 이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짓는 기업한테는 25%의 세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예.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 예.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에 뭐 한 430억 유로 정도를 예. 조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는 산업이 이게 장치 산업이고 이제 투자 금액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대기업이 주도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차등적으로 혜택을 좀 차별화하는 것도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뭐 초격차를 유지하는 이런 데 힘을 좀 쏟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대기업을 배제하고 반도체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안타까운 거는 세금 문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유치를 하려고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세금 많이 이 혜택을 안 주면은 다른 나라 가면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다른 나라 20, 가면은 예. 뭐 세수가 뭐 8%가 아니라 예. 아예 안 거칠 수도 있거든요. 세금을 그러니까 안 내게 되게. 그런 염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작년에 많이 논의됐던 거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세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예. 당초에는 이제 구글 같은 예. 이런 회사들 포탈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워낙 뭐 구글 코리아도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한국에다 세금 내는 건 몇백억밖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유럽도 그렇고 불만이 있어서 문제 제기해서 과세를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러면 그 기업만 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매출이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기업은 다 이름은 디지털세 형태를 띠지만은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과세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조세의 어떤 그 부과의 근본적인 원칙 자체가 지금 100여 년 만에 바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이게 뭐 묶어둔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싱 자체를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 경영을 가지게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좀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국가 간의 세금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하 경쟁, 지원 경쟁이 지금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대기업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해서 여당이 20%, 야당은 이제 10%밖에 못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업 환경 좋지 않을 텐데 세액공제마저도 훨씬 낮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뭐 누가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투자한 국내 기업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회계 기업 가운데 한국이 1위예요. 34개 기업이 주로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굉장히 우수한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면서 3만여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땡큐 코리아를 외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이제 차별없이 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객이 거기에 있고 핵심 기술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협력 업체들이 한꺼번에 입주해야 되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입지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공장 평택 공장이며 다시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굉장히 그 지역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정작 미국을 향하게 되면 그 관련 규제들이 지자체가 알아서 풀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 반도체, 뭐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이든 해외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아마 이제 출발선상에서 각 기업이 내놓는 각 국가가 내놓는 이런 혜택들이 우리는 상당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굉장히 이제 혜택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업들이 알짜비 기업들이 굉장히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세액공제도 그렇고 우리 강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대학에 충분한 인력을 좀 양성할 수 있도록 어떤 학과 조정, 계약학과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좀 제한되는 거죠. 지금 현재 통과 상임위를 넘어선 법안은 이대로는 안 된 거죠, 지금. 원안대로 되지는 않은 거죠. 지금. 그러면 상당히 제한이 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뭐 학과 내 정원 이제 대학 내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은 조금은 이제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거점 도시가 생겨서 뭐 지금 여러 지역이 이제 반도체 산업 뭐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학 뭐 연구소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선 잘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억지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안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 문제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돼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고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칩4라고도 부르고 칩4라고도 부르는데 반도체 동맹 같은 거 그리고 IPF라는 걸 통해서도 그렇고 공급망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핵심이 반도체라고 미국은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미국에 이미 텍사스 이런 지역에 많이 투자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삼성이 뭐 미국이 뭐 팔을 비틀어서 간 게 아니라
지금 파운더리 같은 분야도 삼성이 이제 TSMC와 격차가 좀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TSMC가 한 3% 주고 삼성이 한 16% 정도 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그렇죠. 벌어지는 근데 그거를 거죠. 우리가 좀 많이 끌어올리려면은 수요자가 있는 데 가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자가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자가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중국에다 못 팔게 하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생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원활한 그 생산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인력 양속도 그렇고. 이번에 그 반도체 특별법 입법 주도를 한 양향자 의원이죠. 무소속.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반도체법, K칩스법 막으면 매국노다. 지금 맡고 있는 게 야당 기획재정부인데, 맞습니다. 뭐 정부도 지금 매국노라고 양 의원께서는 지금 지목을 한 셈이네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시간과의 이 싸움이라는 거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발언이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앞서서 이게 이제 일부 법안이 그나마 이제 통과된 날짜가 15일이었어요. 예. 산자부 소위를 통과한 게 15일인데 14일 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네. 청주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올해 반도체 수출이 한 27%가량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 간에 잘 해결하는 게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 이게 14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근데 15일 날 그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세제 관련한 네. 세제 관련한 부분은 통과시키지 않고 인력이며 이제 인허가 관련한 건만 이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것을 미루어서 지금 사실은 경쟁국과 같은 속도하고 지원 규모로 가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쟁이 굉장히 이제 법인세 인하를 얼마나 갈 것인가, 예. 경찰국 신설에 관한 여야의 어떤 입장차 때문에 예산안 전체가 지금 미뤄지고 있다 보니 예. 지금 그나마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도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만에 하나 반도체 관련법이 이제 국회 통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여야 모두의 책임이고요. 양양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소속을 따지게 되면 사실은 야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쟁을 떠나서 앞으로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이쪽 부분에 지원책 마련은 늦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지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법인세법 최고 세율 놓고도 지금 뭔가 이견이 좁혀질 듯 하면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최고 세율 25%를 3%포인트 내리자는 여당 주장. 야당은 1%포인트밖에 못 내려주겠다. 이 두 싸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강 교수님은. 저는 거기 1%, 2%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건 이제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예.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예. 1%, 2% 차이 가지고서는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도 이제 세제를 좀 개편해서 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거는 여야는 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이죠 일종의 예.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편의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은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걸 부각시켜서 이제 진짜 핵심적인 사안에서 좀 벗어난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1%, 2% 물론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은 예. 그거가 사실은 본질은 아니고 정말 얼마나 기업들이 제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투자 환경을 제대로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냐. 개선하느냐 이게 예.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아까 여야 이쪽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용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지금 14년째 별로 진전이 없는 파트가 이제 용인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주시하고 예. 농업용수 고갈되고 개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여주시는 좀 반대하고
또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발목 잡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 간에도 어떤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좀 내재해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정부가 교통 정리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인허가 관련된 거가 이번에 인허가 된 거가 간소화. 이게 얼마나 진짜 이펙티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조절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하고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뭐 금전적인 지원, 아까 말씀하신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어떤 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는데 그렇게 놓고 봐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다져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예. 디테일한 거 몇 개 물고 늘어져가지고서는 뭐 계속 꼬리 잡기식으로 예. 말꼬리 잡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공장 단지를 만드는데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아까 10년 넘게 걸렸다고 했잖아요. 뭔가 그게 합의가 되는데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용인시와 여주시의 농업용수 갈등. 뭐 여주시가 최근에 좀 합의를 해준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나 오래 걸린 거죠. 그걸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14년째 걸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참 지금 아까 이 우리 무역 적자의 지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반도체 전망은 혹시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지금은 거의 뭐 치킨 게임 양상으로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사실은 파운드리 부분이 굉장히 급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 반도체가 삼성과 그리고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까지 차지하는 굉장히 좀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그다지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IC 인사이트의 전망을 보게 되면 2023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올해보다 5%가량 역성장. 마이너스 5%?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 매출에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 투자은행들은 뭐 대부분 이제 메모리라는 게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 전방이 이제 수요가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거의 뭐 폭락 수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IC 인사이트는 이제 2023년 반도체가 침체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이후 3년은 굉장히 급반등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 그렇습니다. 3년간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향후 3년간은 연평균 6.5% 이상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이 혹한기를 지나고 견디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도 감산을 결정했지만 이제 삼성의 경우는 감산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지금 블랙 이븐 포인트 생산 원가보다도 이제 판매가가 좀 높기 때문에 삼성의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산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내하는데 문제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동안 재고를 보게 되면 거의 수십조 가까이 재고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진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재고 보관료로 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조금 더 낙관적입니다. 어차피 이제 주식에 투자할 요인이 있어야 되고 주식이라는 건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 3분기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어서 반도체 주가가 그때 반등한다 그런 얘기예요?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업황이 자체가 이제 그다음 하반기 내지 4분기, 3, 4분기에 가서 이제 업황 턴오버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그 이전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5만전자, 7만전자의 굴욕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이 다른 이 기관들보다는 조금 반도체 반등 타이밍을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반도체 업황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된다고 하니까 뭐 정말 밝지는 않겠죠. 쉽게 돌아서기는 좀 어려울 것 지금 같은데. 내년도 경기 전망치들이 계속 지금 최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국제 기구들이 다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지금 2%대 한 초중반 성장할 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로 1%대로 낮췄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반기에는 좀 더 낮고 하반기에는 조금 높고
전체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이 그렇게 보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저하고로. 네, 상저하고로.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상당히 이 민감한 그렇죠. 이런 품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글로벌 경제가 그런 식으로 상저하고 형태로 간다면은 뭐 하반기 가면은 조금 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뭐 예측 가능한데 지금 근데 사실은 내년도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 그래요. 뭐 네. 그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사실 또 될지. 이제 가보면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불확실성이 가장 확실한 거다. 관련된 내년 경제 전망과 반도체 특별법 세제 지원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